아 내가 더 버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럴 때 있어. 사실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인데 네. 안 억울하셨어요? 살면서 지금 엄청 억울해요. 지금 이 여자분 나처럼 그래? 그런 거 아니면 반반 얘기하지 마. 네가 뭔데 유세야. 대표님, 네.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또 재밌는 글을 봤는데 응? 반반 결혼을 후회한다. 왜 그럴까? 이게 여성분이 올린 글 같은데 네. 어떤 면에서 본인이 손해를 입고 있다. 아, 나도 그 글 뭐 좀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여자는 반반 결혼을 했는데 나는 시댁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신랑은 그냥 친정에 와서 먹고만 있고 히호호만 한다. 뭐 이거였고 시댁 식구들이 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랬나요? 애 언제 가는 거냐는 건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압박은 뭐 어떤 게 압박일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반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이 좀 손익을 좀 따지는 거 아닐까요? 너무 그 내가 이렇게 반을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우리 집 가서 과일도 깎고 해라 똑같이 이런 건데 그 원래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친정 가서 과일 깎는 남자는 사실 많이 없잖아. 장모가 깎아준 걸 먹기만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장모 장인 앞에서 어색하지 않고 잘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도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면은 뭐 장인 장모 집에 가시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막 뻘쭘해가지고 성격상 말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 그 신랑 같은 경우는 가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말도 잘하고 잘 웃고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이 남편이 또 잘 웃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실익으로 좀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남자라고 뭐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스트레스 있겠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남자 편 든다고 할 텐데 내가 긴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자꾸 이거를 재다 보면 사실 조금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남편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 불만을. 반반을 떠나서 그냥 내가 너네 집 가서 이렇게 하는데 너도 우리 집 와서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게 불만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나는 이것저것 다 해야지 겨우 이쁨 받고 그러는데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좀만 뭐 말만 좀 해줘도 이쁨 받는 게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자가 100%다 해갔어. 그러면 그런데 남자가 이래. 그럼 이혼하겠네? 그런 거잖아. 그리고 요새는 사실 반반 많이 해요. 반반 진짜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반반이라고 해서 5대5는 아니지만 5대5일 수도 있고 6대4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일 수도 있고요.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나는 여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반반을 한 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당연한 거야. 만약에 본인이 다 해갔어. 그랬으면 서운할 수 있어. 그건 인정. 내가 집사 가고 내가 다 해갔어. 그럼 난 인정할 수 있는데 반반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여자의 지금 스펙이 어떤지는 모르고 남자의 스펙이 어떤지 모르지만 요새는 웬만하면 집에 뭐 새 집이나 이런 거 살 때도 다 옵션이 돼 있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원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혼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출을 같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반반을 원해요. 그러니까 반반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반반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문제의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반반해서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반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반반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가 반반 결혼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딴 식이야? 이런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시댁이 스트레스를 주니까 내가 반반했는데 시댁에서 나한테 감히 얘기를 해?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야 반반했는데 당연히 처가에서 나한테 과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그 와이프도 기분 나쁘겠죠 그거 들으면. 그러니까 그 반반이라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 낸 게 아니잖아. 얘도 냈잖아. 네가 다 낸 거 아니잖아. 이거는 시댁의 잘못이거나 시댁하고 안 맞는 거지 반반의 의미가 아니에요. 반반 결혼을 요즘에 추사라고 하지만 네. 보시기에 어때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시작할 때 좀 반반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랬어요. 전 반반일 때 그래 반반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위가 되니까 그런 건 있어. 내가 더 버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럴 때 있어. 사실 사람이니까. 지금 이 여자분 나처럼 그래? 그런 거 아니면 반반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옛날 사람인데 네. 안 억울하셨어요? 억울하죠. 살면서 지금 엄청 억울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보다 돈도 덜 버는 여자야. 근데 뭐 남편한테 가방도 막 이런 거 받고 예쁜 거 받았대. 근데 난 내 돈 주고 사. 그런 거 볼 때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쟤는 진짜 팔자 줬다. 난 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뭐야? 이런 생각하지. 조금 배가 아플 수 있고.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당연히 여자니까. 근데 걔는 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야, 나 이거 얻어오려고 나 진짜 남편한테 1년을 내가 충성했어. 그게 다 그게 있는 거야. 사연이 다. 보기에는
눈에는 좋아 보여도. 나는 이 여자분이 반반 갖고 유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반 아닌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유세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으려나요? 반반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즉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신랑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반반을 빼야지. 일단 속으로 반반이어도 야 내가 반반했는데 내가 니네 집 가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런 얘기는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면 이런 게 스트레스인데 좀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어머니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없어? 뭐 차라리 이렇게 좀 남편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좀 해서 편지를 뭐 쓴다거나. 근데 어머님 성격 봐가면서 해야지 그것도. 그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어머니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근데 또 그걸 받아들이시니까 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 이제 판단을 해. 근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노하고 역하고 막 화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뭐 남편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들어가게 한다. 그런 연구를 해야지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뭐 할 때마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신랑이 잘 중재를 해주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여자분 본인만 반반하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 반반해요 요새는. 그래서 이거를 뭐가 크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남자가 8 해가고 여자가 2 해가면 그것도 마음 편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반반 딱 해가고 그냥 공평하게 딱 하는 게 낫고 내가 다 했어.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그냥 내가 다 했는데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근데 반반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좀 깨십시오. 시댁살이는 사실 반반이 아니어도요. 내가 다 해가도 시댁살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시부모에 대한 성향이기 때문에 반반하고 엮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반반을 해가서 내가 시부모한테 당하는 게 억울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거의 근본적인 건 시댁이 문제야. 근본적인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시댁한테 직접 얘기를 하거나 남편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봐봐. 반반에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댁한테 다 받고 갔어. 그럼 어떡해? 충성해야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시댁한테 많은 걸 받고 간다고 하면 가서 커튼 빨아야 된단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반반인 걸 다행으로 알아요. 오히려 이걸 역으로. 진짜 반반이 아니었으면 이 여자분도 가서 커튼 빨고 그렇지. 이 반반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도 되게 의아한 사례들도 많아요. 또 제가 아는 분 얘기는 남자가 집을 80% 그리고 여자가 한 20% 정도 이제 해가는 건데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공동 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또 뭐 헤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은 여자분이 어찌됐건 집을 하나 마련을 했어. 그거를 뭐 청약을 받아서 됐는데 결혼할 시기에 남자한테 대출금은 다 갚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래 좋아 청약은 네가 해서 됐지만 대출금은 내가 다 갚을게. 그럼 우리 공동 명의 해줘 이랬어. 남자가 여자한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대출금만 갖고 명의는 내 걸로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로남불 같은데. 그런 내로남불이죠. 근데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봤을 때 이 반반은 어때요? 거기에 대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되게 가벼운 문제. 가벼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남편하고 트러블이 없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남편이 이러면 내가 반반하는데 남편이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 시댁의 문제잖아. 시댁은 시어머니고 어찌 보면 시어머니는 남편하고는 별개의 인격체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머니하고 문제를 좀 푸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아예 그냥 시댁을 좀 안 가버린다거나 뭐 1년에 한 번만 딱 간다거나 안 보고 살아야지. 한 번만 간다거나 중요한 날 자주 가지 말고. 트러블이 있는데 뭐하러 자주 가. 그잖아. 자주 간다 그랬어요? 자주는 아니고 그냥 연락을 정기적으로 안 드리면 약간 서운해하는. 정기적으로 연락은 나도 잘 안 주거든요. 대부분 정기적으로 시댁에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기적으로 연락해요? 안 하죠. 그걸 좀 줄여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덜어보는 거고. 솔직하게 신랑한테 얘기해서 내가 오빠 하는 것보다 오빠가 정기적으로 연락을 차라리 드리는 게 어때? 오빠가 5번 할 거 내가 2번만 할게.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거죠. 남편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성분이 이런 트러블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전에 시부모에 대해서 좀 체크를 안 해봐서 이런 고생을 또 할 수도 있어. 시부모님의 성향을 좀 체크를 했더라면 미리 좀 방지를 했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에 좀 행동을 좀 다르게 해서 뭐 시어머니가 선을 넘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사정고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본인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뭐. 이 시댁의 문제 가지고 여자의 결혼은 반반은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을 굳이 낼 필요는 없고요. 저는 솔직히 결혼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당당히 하려면 반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살면서.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서 하소연할 수 있었던 것도 반반이니까 그런 거야. 본인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갔다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냥? 올리지도 않았겠지?
피디님이 요새 결혼 정년기라 지금 결혼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몇 살이죠? 만으로 31살이죠. 결혼을 하면 어때요? 본인이 손해인 것 같아요? 손해 부분도 있겠지만 손해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가 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저한테 와서 꼭 하는 말이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 아니에요? 결혼하면 남자가 손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찝어서 그래 누가 손해인지 여자가 손해인지 남자가 손해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자가 손해인 이유 먼저 가볼까요? 여자가 일단 첫 번째 여자가 손해인 이유는 시댁 챙기는 거 그리고 또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살 때는 몰랐지만 시댁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없어졌다고 하자면 명절 때 시댁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불편함. 아무래도 남자들은 장인 장모랑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고부 갈등보다는 없잖아. 시누이랑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고부 갈등만 고위병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는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시댁에서의 수고로움 이런 게 이제 여자가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인 것 같고요. 이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시댁 때문에 이혼한 사례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조금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제 있는 집에서 나는 이제 너가 친정하고 연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시어머니 자체가 좀 돈이 있다 보니 본인의 집안에 있는 돈을 친정에다 갖다 나를까봐 친정하고 좀 사이를 끊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진짜로 며느리가 시댁의 돈을 가져가서 친정에다가 주는 사례는 봤는데 미리 그런 건 그러니까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시어머니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그 친정엄마는 어때? 애써서 딸 다 키워놨더니 딸을 뺏긴 기분이겠죠. 현실도 아니고 무슨 친정에서 애를 봐주겠다 뭐 한다 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 따님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되게 서운한 거야.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시댁이 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 버는 족족이 시댁에 다 나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또 지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사가 너무 많은 집. 저희 엄마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보면은 제사를 1년에 막 5-6개씩 지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 그거 안 하잖아. 엄마 시대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하면 결혼 못 하죠. 근데 우리 엄마가 다 했거든요. 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고모들이 오거나 다 하고 나면 와서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고 와 이게 이렇게 결혼하면 나도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남자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엔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제사 이런 거는 당연히 챙겨야 된다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못하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지. 두 번째입니다. 커리어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찌됐건 육아맘이잖아요. 저도 만약에 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회사 생활을 했다면 와 이거 육아를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그나마 제가 이제 제 사업체다 보니까 아이를 좀 볼 수 있을 때 좀 어떻게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딱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그래도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거든요. 근데 또 특히 친정이나 시댁이 없는 경우는 이거 멘붕일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육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분담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부담이 되네요. 맞벌이일 때. 차라리 맞벌이일 때는 그냥 아줌마를 쓰거나 이래버리면 돼. 그 시간에만. 근데 한 명은 일을 하고 한 명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게 더 미친다? 오히려 육아를 전담하는 거에 더 힘들다고. 그렇죠.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육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해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육아가 3배는 힘들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라는 건 안 해봤잖아요. 힘들어요. 혼자서 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와이프가 혼자서 아이를 보는 거야. 남편 나가는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언제 들어와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서로. 그리고 여자분은 이제 이미 육아 때문에 지쳐서 할 것도 못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해가 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 봤는데 아이를 집에서 봤을 때 힘든 건 이해되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집 근처에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힘든 거야. 육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 어린이집 잠깐 가거든요. 3-4시간. 그 시간대도 이게 할 일이 있어. 아이가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나는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러면 또 애 돌아올 시간이야. 밥도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 했던 친구가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지. 아무래도 아이는 여자들이 더 잘 보기도 해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은 커리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진짜 뭐 공무원 이런 거 아니고서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같아요. 일반적으로 약 맞벌이 하더라도 여자 쪽에 먼저 일을 그럼요. 육아 전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요새는 뭐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지만 뭐 육아휴직 한다고 하면 자리 빼려고 하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쓰라고는 하지만. 여자가 손해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얘기해봤고 일단 남자가 손해인 경우는 피디님도 어때요? 뭐가 남자가 손해인 것 같아요? 결혼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남자가 결혼 비용을 좀 많이 부담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거든요. 금전적인 거. 네.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좀 무게감이 있죠. 첫 번째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아무리 결혼 준비하는 게 요새는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해요. 부담을. 뭐 70대 30, 60대 40 정도로 훨씬 남자들이 많이 하고 또 생활비도 반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으로서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약간 금전적으로 내가 넉넉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는 압박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여자는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아도 어떻게든 좀 남자의 양해를 구해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는 여자보다는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으면 여자들이 양해해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좀 냉혹하게 결혼을 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돈이 없어도 다른 뭐 외모 있는 거나 이거 하면은 그거로 플러스 돼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데 그쵸. 남자는 당장 돈이 없으면은 그게 크죠. 여자보다는 작용하는 게. 그래서 경제적인 금전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더라고 남자들이. 연애할 때도 데이트 비용으로 여자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더 고민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뭐 열린 여자 아니고서는 이런 고민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지인 사례인데 이제 남자분이 연하예요. 4살 연하. 연상과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할 때는 연상이고 생활력도 강해 보여서 여자분이랑 결혼을 한 거지. 근데 결혼해서 봤더니 이제 여자가 임신한다고 직장을 그만둔 거야. 근데 본인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그때 당시에 한 부모님이 2억 정도 지원을 해줬고 여자는 한 3천만 원 정도 해온 거야. 연상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좀 내가 굳이 이렇게 연상을 결혼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했대요.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맞벌이를 할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 이제 애기를 2명을 낳으면서 맞벌이를 안 한 거야. 근데 남자분이 그래도 월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여자분은 교육비를 워낙 애들한테 많이 쓰다 보니 이것도 모자라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쓰겠네요. 1,000만 원이 모자르대요. 2명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하려면은 한 달에 500은 그냥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벌어도 끝이 없는 거고 이건 내가 손해가 아닌가.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금전적 손해. 내가 이 돈 벌면서 솔로 쓰면은 진짜 펑펑 쓰고 맞아요. 그러는데 왜냐면 그분이 총각 때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돈도 내 맘대로 못 쓰게 되는 거고 벌어도 와이프한테 인정도 못 받는 거고. 많이 버는 편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할 때.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 밖에서 직장 상사들하고 또 직장 후배들하고 술 한 잔씩 또 먹고 싶고 운동도 좀 하러 가고 싶고 뭐 당구도 좀 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죠. 앱으로 집에 가야죠. 그죠? 근데 안 간다 그러고 취미생활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 지금 애 나 혼자 보냐?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돈도 벌어다 줘야지. 취미생활도 못하지. 내 자유도 없어지죠. 대접도 못 받죠.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데 각오하는데 대접받지 못하는 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자유를 포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결혼을 해서 병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나 뭔가 일이 생기면 다 그렇진 않지만 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본인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여자분들이 있어. 같이 있어야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야 라고 해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제 남자들은 숨 막혀 죽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는 말들도 많이 하고 결혼해서 더 외로워요. 결혼해서 더 손해예요. 이런 말들을 이래서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직장생활 외에 육아와 가사 부담을 같이 해야 할 때. 이거의 전제는요. 남자가 외벌이일 때입니다. 처음 말할 때 맞벌이만 할 수 있다 싶었는데 외벌이면 외벌이인데. 이것도 어느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죠. 어떤 여자분은 그래 오빠가 돈 벌고 내가 애 보니까 오빠 와서는 좀 쉬어. 이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 오빠 돈 버는 것도 당연하고 애 보는 것도 오빠가 당연한 거 아니야?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다 해줘야지. 돈 오빠는 벌어. 다른 남자들도 다 벌어. 어때요? 숨 막히죠. 근데 여기다 인정도 안 해줘. 이게 지금 폭풍남 얘기 아니에요 또? 소설이 아니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결혼지옥이란 프로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싸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혼 생활이 진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외벌이 하면서 내가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 분담도 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럴 거 내가 결혼 왜 했어? 손해야 라는 생각을 이때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한 게 맞벌이일 때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거는
저는 100번 인정하는 당연하죠. 근데 외벌이인데 퇴근하고 오면은 쉬고 집안일 싶지. 하나도 안 돼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게 있잖아요. 그 네네네네. 프로그램에. 그런 여자들의 심리가 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남자가 돈 버는 건 당연한 거고 아기 보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 감사함을 모르는 거죠. 여자랑 남자랑 손해인 이유를 제가 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누가 더 손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손해냐면요. 내가 손해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거가 누가 손해인지 따지는 것 자체가 내가 손해 아니야 지금? 시간 낭비잖아 지금 이게. 이게 시원한데요 따질 수 있는 거죠? 결혼은 어느 정도 양보와 희생이 진짜 필요해요. 희생 정신 없으면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손해인지 하나하나 따지는 거 이런 거에 목숨 거는 거는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일 것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진짜 애초에 이렇게 손해본다 뭐한다 눈꽃만 치도 이런 사람이 든다면 절대 결혼하지 말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 그냥 누가 손해니 이런 거 열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